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 6단원에 이어서 새로 7단원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여기 7단원부터는 여기 그 큰 제목 있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 웰페어라고 하는 부분 단어가 눈에 보이실 텐데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후생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언론이나 어떤 한글로 된 경제학 관련 책을 보시면 웰페어를 괄호 열고 닫고를 후생이라고 어, 그 번역을 하는데 누군가가 처음 이거를 후생이라고 한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라고 또 우리처럼 의문을 했겠지만 더 나은 뭔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아마 지금까지 요거를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후생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웰페어를 그러니까 한국말로 후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영어로 요 웰페어를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약간 비슷한 말이 well-being 아니면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삶의 질. 그러니까 어쨌든, 요 7단원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어떤 시장의 작용에 의해서 판매자와 소비자가, 얼마만큼 이득을 보나, 득을 보나, 뭐 삶의 질이 나아지나, 뭐 그런 어떤 어, 저, 저도 후생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소비자와, 판매자의 후생이 어떻게 변하나를 살펴보는 단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웰페어 이코노믹스라고 합니다. 그러고 이와 같은 어떤 경제학 하에서는 어, 여기 웰비잉, 그러니까 경제적인 웰비잉의 어떻게 분배가 되고 잘 되고 있는지를 연구를 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살펴볼 7단원도 지금 뭐 5단원, 6단원 쭉 보면서 이렇게 딱딱 그 어떤 그냥 각 단원의 핵심만 딱 이해를 하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었죠. 그래서 이번 7단원도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 그냥 편하게 그냥 용어만 그러니까 뭐 웰페어라는 거가 있구나 뭐 그런 거만 조금 낯선 단어들 그런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7.1에서 컨슈머 서플러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 7.2에서 이제 또 컨슈머 살펴봤으니까 7.2에서 프로듀서 서플러스라는 것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7.3에서는 이제 그렇게 7.1과 7.2에서 살펴본 것을 한번 컴바인 해가지고 7.3과 7.4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컨슈머 측면에서 서플러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그 개념이 willingness to pay라는 개념입니다. 요거는 요게 한 용어예요. 이게 한 덩어리인데, 이게 한 개념 하나가 willingness to pay라는 것인데, 윌링리스는 영어 뜻이 뭐뭐뭐 하려는 의지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해석을 해보면 얼마만큼 낼 건지 뭐 그러한 것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려는 사람이 얼마만큼 최대한 낼 의향이 있는지를 뜻하는 것이 바로 willingness to pay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거를 조금만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소비자가 10달러 최대한 낼 의향이 있다. 그러면 그 소비자는 바꿔 말을 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 그 소비자는 10달러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바이어가 그 물건의 가치를 두느냐를 willingness to pay가 말을 해준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정확한 데피니션을 뭔가 수식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뒤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컨슈머 서플러스라고 하면 컨슈머가 어 컨슈머의 willingness to pay 빼기 바이어가 그러니까 컨슈머가 실제로 지불한 돈이 그 두 개의 차이가 컨슈머 서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컨슈머의 willingness to pay가 10달러다. 그런데 실제로는 뭐 할인 받아서 5달러에 주고 샀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 컨슈머의 서플러스는 총 5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컨슈머 서플러스는 그래서 얼마만큼 바이어가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이냐를 뭔가 조금 숫자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컨슈머 서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슈머 서플러스가 3보다는 뭐 5달러가 크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수치화를 해 놓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 디맨드 스케줄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이 이제 4단원인가 3단원에서 4단원에서 살펴보았었는데, 이와 같은 컨슈머 서플러스와 소비자의 디맨드가 굉장히 밀접한, 디맨드 커브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바로 이어지는 사례를 통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4명의 소비자가 시장에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 가나는 최대 50달러까지 낼 의향이 있는 거고, 요 한나는 70달러, 캐리는 80달러, 테일러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100달러까지 낼 의향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4명의 소비자가 있고 그 각각의 willingness to pay가 이와 같다. 그러면 요것을 뭔가 좀 그래픽하게 조금 표현을 해보면 만약에 100달러 여기가 지금 10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100달러보다 이상에서는 이 4명 중에 아무도 돈 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딱 100달러로 떨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100달러 초과였다가 100달러로 떨어지면 이제 그때 테일러가 이렇게 딱 그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고 또 80달러 초과였던 것이 80달러로 딱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어서 테일러 아니야 캐리가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70 초과였던 것이 시장 가격이 만약에 70으로 딱 떨어지면 이제 그때 리한나가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50 초과였던 것이 50으로 딱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때 네 번째로 가나가 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정리를 한 것이 여기 지금 more than 100달러면 아무도 없다. 그런데 80에서 80 초과랑 100 사이에 100 이하에서는 테일러. 그리고 70 초과 80 이하에서는 이렇게 2명, 50 초과 70 이하에서는 이렇게 3명, 그리고 여기 55R 레스에서는 이렇게 나머지 4명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요거를 오른쪽으로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이 요 디맨드 이 커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살펴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디맨드 커브의 높이, 하이트는 바이어들의 willingness to pay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딱 그냥 그 그래프에 표시를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살펴보면
이 앞에서 살펴보았던 디맨드 커브에서의 어떤 가격은 그 가격이 딱 떨어질 때마다 더 추가되는 소비자, 그거를 마지널한 바이어, 이제 그러한 소비자가 지불하려고 하는 얼마만큼 지불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윌링리스 투 페이보다 가격이 초과된다? 그러면 바이어는 시장을 떠나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바로 뒤에 그래프로 이어서 보면 A번 그래프에서는 바로 앞에 우리가 피겨 1번에서 있던 그래프를 그냥 똑같이 가져온 건데 만약에 80 초과인 상태다.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가 1이죠. 1 곱하기 20 해서 테일러의 컨슈머 서플러스가 총 20만큼이고 이제 고기 프라이스가 80일 때는 그런데 프라이스가 70으로 떨어졌다. 그럼 가격이 70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기 지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지금 30이죠. 그래서 테일러의 컨슈머 서플러스가 30이 됐고 추가로 캐리의 컨슈머 서플러스가 1 곱하기 10에서 10. 그래서 총 컨슈머의 서플러스가 이렇게 40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80일 때에는 토탈 컨슈머의 서플러스가 20, 가격이 70으로 떨어지니까 토탈 컨슈머의 서플러스가 40으로 증가를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원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가격이 조금씩 떨어질수록 컨슈머 서플러스가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있던 테일러와 같은 소비자는 이전보다 더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으니 좋은 거고 또 그 새로 시장에 진입한 캐리와 같은 경우에는 즉 본인이 아예 못 샀던 물건이 시장 가격이 떨어지면서 내 윌링리스 페이만큼 떨어지니까 살 수 있어서 좋은 거고 그래서 결국 가격이 낮아질수록 컨슈머 서플러스가 점점점 올라가더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여기 피겨 2번을 통해서 살펴보면 요 처음에 만약에 프라이스가 여기 P1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때의 A번 피규어에서의 컨슈머 서플러스는 요 A, B, C 만큼의 넓이가 컨슈머 서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P1이었던 가격이 P2로 떨어졌다라고 하자. 그러면 그때의 컨슈머 서플러스는 여기 A, D, F를 다 포함하는 요 큰 삼각형만큼이 컨슈머 서플러스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B, D, E, C 부분, 요 직사각형이 그러니까 테일러한테 있어서 아까 컨슈머 서플러스보다 지금 가격 떨어지면서 컨슈머 서플러스가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CEF 부분이 이제 새로운 어떤 시장 참여자가 진입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컨슈머한테 컨슈머 서플러스가 생겨나는 부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앞에 피규어에서는 지금 이게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었는데 여기 지금 넘어오면서는 이렇게 굉장히 직선이 매끄럽게 뭐라 그래야 돼? 쫙 펴졌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조금 일반화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던 울퉁불퉁한 거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만약에 요게 굉장히 촘촘 그리고 여기 가격도 굉장히 촘촘하게 표현을 했다고 하자. 그러면 요러한 것을 조금 일반화를 해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래프처럼 이렇게 쫙 펴지는 그래프처럼 일반화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D번으로 넘어와서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과정에서 컨슈머 바이어가 어떤 그 물건으로부터 얼마의 후생을 얻었는지를 어떻게 아냐, 측정을 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인데, 이와 같은 컨슈머 서플러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컨슈머 서플러스는 어, 이 컨슈머 측면에서 웰빙을 얼마만큼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매저다.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수치다라는 것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다 그러면 여기까지 배운 거를 일반화를 해보면 가격이 그러면은 점점 떨어질수록 모든 컨슈머 서플러스가 다 증가를 하는 것이니까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다 좋은 것이냐? 그렇게 하면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일리걸 드러그스 그러니까 마약 같은 것들은 어떤 건강이나 어떤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컨슈머 서플러스를 증가시킨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마약 같은 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질수록 컨슈머 서플러스가 증가를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설사 100번 양보를 해서 여기 지금 두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약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이전에 비해서 더 싸게 마약을 구입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자. 그러면 그 소비자한테는 좋은 거냐? 단기적으로는 글쎄 뭐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마약을 더 많이 소비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 건강, 그 주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일하는 어떤 회사나 공동체가 다 망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불법적인 어떤 것들은 아무리 가격이 떨어진다고 한들 컨슈머 서플러스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7.1에서 컨슈머 서플러스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컨슈머 서플러스를 살펴봤으니까 또 같은 또 이제 프로듀서 측에서 프로듀서 서플러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동영상을 끊고 우리는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